자, 우리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를 했는데 중3 친구들은 이번 주까지 진도를 나가고 다음 주부터는 내신 대비 들어갈 거고, 그렇지? 내신 대비 할 거고,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내신 시험이 없으니까 계속 진도를 나갈 겁니다. 그렇지? 조금 정신없더라도 한번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11월 중순쯤 이제 반 배치가 이루어져 가지고 중3 아이들은 주말반으로 빠이빠이 하고, 우리는 중학교 1학년 애들 중에서 몇 명 또 추가로 좀 받은 다음에 수원을 들어갈 거야. 정석으로 할 겁니다. 알지? 정석으로 할 거야. 안 어려워. 실력 정석도 아니고 그냥 기본 정석인데 뭐. 알지? 정석으로 할 거야. 알지? 관심 있으면 실력 정석도 봐도 돼. 오케이?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숙제 내줬던 거 질문 받고 함수 파트 한번 해봅시다. 프린트 질문은 다음에 받을게. 조금 이따 받을게. 알았지? 책 질문만 받자. 프린트를 안 줬구나. 자, 우리 스텝 A 파트랑 스텝 B 파트에서 질문 있는 거 질문하고 넘어갑시다. 스텝 A에서 혹시 질문하실 거, 혹은 B에서 질문하실 거. (14번) (15번) 또 (12번) 또 (19번) 괜찮았어? 괜찮았다면 뭐 그냥 부등식 써놓고 2차 부등식 풀듯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12번, 14번, 15번 한번 해봅시다. 15번 질문 잘했네. 자, 연수문제 7-12번부터 보면 다음 명제가 참임을 그 대우를 써서 증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A, B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면은 A는 0, B는 0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말로 나와 있는 거를 화살표로 써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나타냈는데, 자, 항상 우리는 이런 형태의 명제를 봤을 때 어떤 게 가정이고 어떤 게 결론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치? A, B가 실수일 때 요 녀석이면 요 녀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그러면은 얘가 가정일까? 얘는 가정 아니야. 얘는 뭐라고 하냐면 대전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전제는 역을 취하든 대우를 취하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치? 그래서 얘를 대우를 취한다고 해가지고 얘까지 뒤로 보내가지고 A, B가 실수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절대로 안 돼. 그치? A, B가 실수다라는 거는 대전제로 들어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가정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은 A는 0, B는 0이다 라는 게 이제 가정과 결론이 돼서. 그치? 자, 이 녀석의 대우를 취하면은, 자, A는 0, B는 0이다 라는 건 조금 더 풀어서 써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얘는 A는 0, B는 0이다는 둘 중에 하나만 0이 되면 되는 거야? 아니면 둘 다 동시에 0이라는 거야? 둘 다 동시에 0이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 가운데 뭐가 생략됐어? AND가 생략됐어. 그치? AND가 생략된 거야. 오케이? 둘 다 동시에 0이다라는 게 생략됐어. 그러니까 대우를 취하려면은 결론이 가정으로 오면서 얘를 부정해 줘야 되는 거니까 뭐 A가 0, AND 부정하면 또는 B가 0이 아니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아니다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이 녀석을 증명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A가 0이 아니면은. 자, 가운데 또는이 붙었다는 건 뭐야? 둘 중에 하나는 0이라는 거야. 그치? 뭐 둘 다 0이어도 상관없겠지만. 그치? 둘 다 0이 아니어도 상관없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라는 거야. 그치?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A가 0이 아니다 라고 지금 가정을 해놨어. 그럼 A가 0이 아니면은
a제곱은 0보다 크고 b제곱은 실수를 제곱한 거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 그치? 자,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될 수가 없네. 그치? 요거 두 개 더해서 0이 되려면 얘도 0 동시에 얘도 0이어야 되는 거니까. 그치?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했을 때는 0보다 크구나.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 아니구나 라는 게 확인이 되겠지. 그치? 두 번째. a가 0이 아닐 때 했으니까 이제 a가 0일 때 한번 해볼 거야. 그럼 a가 0이면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랬는데 a가 0이 됐대.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b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지. 맞아. 그치? b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a가 0이니까 a 제곱하면은 0이 되고 b를 제곱하면은 0보다 큰 숫자가 돼. 맞아. 자,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하면은 0보다 커지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절대로 아니겠네 하고 증명을 할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게 되면은 제곱해서 0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 이거요.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면 됩니다. 그치? 자, 이 증명 방법이 좀 헷갈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도 돼.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야. 그래서 케이스를 세 가지로 나눠버리는 거야.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닐 때. 두 번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일 때. 세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이렇게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치? 내가 처음에 썼던 이 방법은 이 두 개를 하나에다가 그냥 표현한 방법이고, 그치? 이 두 개를 하나에다 표현하는 게 이제 헷갈리면은 이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증명해도 상관은 없어. 알겠습니까? 그치? 자, 이 이후에 증명하는 방법은 이제 똑같아.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니까 A제곱도 0보다 크고 B제곱도 0보다 커. 그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보다 커져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이 들어갈 거라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하는 방법이 있구나. 증명이 좀 어려워. 그래서 증명하는 방법도 좀 중요한 거, 특이한 거, 대표적인 거는 어느 정도 외워두는 게 좋아. 그치? 이런 형태 증명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7-14번) 보자. x 더하기 y 플러스 x분의 4 더하기 y분의 9의 최소값을 구할 거야. 언제?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 그치?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다. 양수 조건을 주어졌어. 양수 조건을 주어졌으니까 뭔가 식의 최소값을 찾는데 어떤 게 사용될 가능성이 커? 산술기하평균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거야. 그지?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하려고 봤더니 전부 다 덧셈으로 이루어졌네. 그러면 우리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썼을 때 어떤 녀석으로 사용해 주는 거야? 곱해서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 애들끼리만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해 주는 거야. 그치? 자, 즉 얘랑 곱해서 일정한 숫자가 나오네. x 약분될 테니까. 얘랑 곱해서 y가 약분돼 가지고 숫자가 나오네.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따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세모 따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해 주겠다고. 알겠어요? 그치? 싹 다 곱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건 조금 이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해 주겠다고? 순서를 살짝 바꾸어서 y 더하기 y분의 9 해놓고, 자, 얘에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해 주는 거니까 2배 루트 x 곱하기 x분의 4 플러스 2배 루트 y 곱하기 y분의 9하고, 그래서 약분해서 정리해주면은 2 곱하기 2니까 4 더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6 해서 10이 바로 최소가. 알겠어요? 그런데 싹 다 곱해도 x 약분되고 y 약분돼가지고 숫자 나오는 건 맞잖아.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해주면 안 되나? 확인 한번 해보지 뭐.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 x 더하기 y 더하기 x분의 4 더하기 y분의 9. 그러니까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해주면은 4개짜리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해주는 거네. 그치? 4개짜리 산술평균, 기하평균 저번 시간에 살짝 얘기해줬는데 4개짜리니까 앞에 4 곱해줄 거고 4제곱근의 루트에 싹 다 곱해줄 거야. x 곱하기 y 곱하기 x분의 4 곱하기 y분의 9하고 자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4제곱근 루트에 4구 36이야. 36은 6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6의 제곱에 4제곱근이야. 이거는 뭐 나중에 배우긴 하겠지만 4 곱하기 루트 6이랑 같습니다. 4랑 2랑 약분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치? 왜 약분되는지는 이제 조만간 배울 거야. 달라졌네. 달라. 글쎄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틀린 풀이다 이거지. 뭐가 틀렸겠어? 얘가 틀렸겠지. 그치? 왜 얘는 맞고 얘는 틀릴까? 틀린 이유가 뭘까? 항상 어떤 부등식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사용해가지고 맞는 풀인지 틀린 풀인지 체크할 때는 등호성립 조건을 항상 체크해줘야 돼. 그치? 등호성립 조건.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해줬으니까 얘가 첫 번째 게 등호성립할 조건은 뭐야?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같을 때야. 그래서 x랑 x분의 4가 같을 때 넘겨주니까 x제곱이 4라서 x가 2일 때 등호 성립하고 자, 요 녀석이랑 요 녀석에서도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해줬으니까 등호 성립할 조건은 y랑 y분의 9가 같을 때 즉 y제곱이 9가 되는 거니까 y가 3일 때 등호 성립하겠네. 그치? 그래서 x가 2고 y가 3일 때 등호가 성립해서 10이 바로 최소값이 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두 번째 거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해주면은 x랑 y랑 x분의 4랑 y분의 9가 전부 다 같아야 돼. 그죠? 그래서 x랑 x분의 4가 같은 거니까 x가 2라는 게 등호 성립 조건이 되고 y랑 y분의 9가 같은 거니까 방금 했듯이 y가 3이라는 게 등호 성립 조건이 성립하는 건데 여기서 뭐야? x랑 y랑 같아야 되는데 같아?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등호 성립이 안 될 거라고. 오케이. 등호 성립 조건이 달라져 버렸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체크해 줄 거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써놓고 좀 미심 적을 때는 항상 등호 성립 조건 체크해 줘야 돼. 자, 7-15번으로 가자. a분의 b 더하기 c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a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b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럼 이 녀석에서 더한 거의 최소값을 구하래.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c가 0보다 크랬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하는 형태의 문제일 거야. 그치?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하려고 봤더니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곱해서 일정한 숫자가 나와야 돼. 그치?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이 상태에서 곱하면 일정한 숫자가 나와? 안 나오잖아. 그치? 안 나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쪼개줄 겁니다. 자 쪼개줘서 정리해주면은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플러스 b분의 c 더하기 b분의 a 플러스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모양으로 나올 거고. 그치?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 녀석에서는 a분의 b랑 b분의 a 곱해서 약분돼 버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해 줄 거고. 그치? a분의 c랑 c분의 a가 또 약분된다. 그치? 또 b분의 c랑 c분의 b가 약분된다. 그래서 세 개 따로따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해 주겠다 이거요. 그치?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그거나 같다. 동그라미 먼저 해주자. 2배 루트 a분의 b 곱하기 b분의 a 더하기 2배 루트 b분의 c 곱하기 c분의 b 플러스 2배 루트 a분의 c부터 할 거야. 다시 a분의 c 곱하기 c분의 a 플러스 2배 루트 b분의 c 곱하기 c분의 b 이런 식으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해 줄 거야. 그치? 그래서 약분 다 해가지고 뭐 돼?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6이 바로 최소값 하고 했네. 그치? 찝찝한 거 없어? 찝찝한 거 있어 없어? 찝찝하지 않아? 찝찝하지 않아? 뭐가 찝찝해?
얘 따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해주고 얘 따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해주고 얘 따로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해줬어. 자,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두 개 따로따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사용해주긴 했는데 그치? 얘가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랑 얘가 등호가 성립할 조건이 상충되지가 않아. 왜? 다른 문자니까. x가 뭐고 y가 뭐 하고 x값과 y값이 서로 다른 문자에 대해서 등호 성립할 조건이 따로따로 나올 테니까 등호 성립할 조건이 상충되지가 않아. 맞아?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안 줄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등호가 성립할 때 동시에 얘가 등호가 성립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맞아? 그래서 x값 따로 y값 따로 내가 결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얘는 여기서 사용된 문자가 a랑 b야. 여기서 사용되는 건 b랑 c야. 여기서 사용되는 건 c랑 a야. 그제? 문자가 뭐 어때? 겹쳐지는 게 있잖아. 맞아? 그럼 의심이 들어야지. 얘가 등호가 성립할 때 얘가 등호 성립 안 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의심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치? 의심이 들어야 돼.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놓고 뭘 체크해봐? 등호 성립 조건을 체크해보는 거야. 그치? 그럼 첫 번째 거가 등호 성립할 조건은 뭐? 두 개가 같을 때. B분의 A랑 같을 때. 두 번째 게 등호 성립할 조건은 A분의 C랑 C분의 A랑 같을 때. 세 번째 거는 B분의 C랑 C분의 B랑 같을 때. 자, 곱해줘서 정리해주면은 A제곱이 B제곱이랑 같고 A제곱이 C제곱이랑 같고 B제곱이 C제곱이랑 같다. 즉 A랑 B랑 같을 때 얘 등호 성립하고 B랑 C랑 같을 때 등호 성립하고 C랑 A랑 같을 때 등호 성립하겠네. 맞지? 자, 그래 놓으니까 앞에 거 뭐야? 최소값 같고 두 번째 거 최소값 가지면 세 번째 거 최소값 같게 할 수 있겠네. 왜? 이거 두 개가 성립하면 얘는 반드시 성립할 테니까. 맞아요. 자, 그러니까 등호 성립할 조건이 모순이 되는 게 없어. 여기서는 두 번째 성질로 했을 때 모순이 되는 게 생겼잖아. 그치? 모순이 되는 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각각 뭐야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도 여기서 등호 성립할 조건, 여기서 등호 성립할 조건, 여기서 등호 성립할 조건이 모순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써도 상관없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오케이? 자, 그래서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해? A랑 B랑 C랑 같을 때 성립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다고. 알겠습니까? 이제 자, 이 녀석 두 번째 풀이 방법. 두 번째 풀이 방법도 알고 있으면 좋긴 해.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 더하기 B분의 C 더하기 B분의 A 더하기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하고 나와 있어. 자, 6개짜리 마찬가지로 어때? 싹 다 곱하니까 다 약분돼 버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대로 그냥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해 줄 거라고. 6개짜리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해 줄 거니까 앞에 6이 곱해주고 6제곱근 루트에 싹 다 곱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은 전부 다 약분돼서 얘가 1 돼. 1에 6제곱근 루트 취해봤자 1이거든. 그래서 6 하고 나올 거라고. 그지? 최소값 달라지지 않네? 맞아? 최소값 달라지지 않아. 자, 얘는 왜 이렇게 한꺼번에 해도 돼? 아까는 안 됐었잖아. 아까는 안 됐었잖아. 얘는 왜 이렇게 한꺼번에 해도 돼? 등호 성립할 조건이 모순되는 게 없으니까. 그치? 모순되는 게 없으니까. A분의 B랑 A분의 C랑 B분의 C랑 B분의 A랑 C분의 A랑 C분의 B랑 같아. 자, 그러면은 얘끼리 같은 거니까 B랑 C랑 같고 얘끼리 같은 거니까 C랑 A랑 같고 두 개 같으니까 A랑 B랑 C랑 같고 이 녀석도 성립하겠네. 오케이. 어떤 걸 두 개를 갖다 놓든 이게 성립하는 거 변하지 않잖아. 그치? 변하지 않는 거니까 모순되는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사용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자, 정리해 주시고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할 건데 이렇게 어려울까 함수가?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함수. 자, 함수 파트는 어렵게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절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쉬워. 쉬워. 자, 함수 우리 언제부터 들어봤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들어봤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그치? 3차 함수는 못 들어봤구나. 1차 함수, 2차 함수 정도 들어봤잖아. 맞아. 1학년 때 뭘로 도입했어? 정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로 도입했어.
오케이.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그래프도 그리고 어쩌고저쩌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올라와가지고 함수를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할 겁니다. 그렇지? 함수를 조금 더 엄밀하게 정의를 할 거야. 자, 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있는데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은 집합이라는 개념이 필요해. 배웠잖아, 우리 집합. 자, 그래서 집합을 두 개를 줄 겁니다. x라는 집합 하나를 줄 거고 y라는 집합 하나를 줄 거야. x라는 집합을 예를 들어서 1, 2, 3이라고 하고 y라는 집합을 4, 5, 6, 7, 8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두 개의 집합에 대해서 집합 안에 있는 각각 원소 두 개를 이제 대응을 시켜줄 겁니다.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를 대응을 시켜줄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짝지어 주겠다는 거야. 오케이? 어떻게 짝지어 주든 상관없어. 일단은. 자, 그래서 짝지어 줄 때 우리는 뭘 사용할 거냐? 벤 다이어그램을 사용할 거야. 좀 길쭉하게 그려가지고 벤 다이어그램을. 알겠지? 그래서 1, 2, 3 해놓고 4, 5, 6, 7, 8 해놓고 오케이? 자, 그래놓고 그냥 두 개 대응 해주자고 x 원소 하나랑 y 원소 하나랑 그냥 대응시켜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지? 아무 상관없어. x랑 y랑 하나씩 이렇게 짝지어준 거를 우리는 두 집합 사이에 대응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대응이야, 대응. 알겠지? 그냥 짝지어준 건 대응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짝지어주는 게 아니고 특별한 규칙을 하나 줄 겁니다. 특별한 규칙을 뭘 줄 거냐면은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을 시킬 거야. 알겠지? 그 규칙만 딱 있는 거야.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만 대응시킬 거야. 그럼 얘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 대응됐어? 아니잖아. y값이 두 개가 대응돼 버렸잖아. 맞아? 방금 내가 얘기한 규칙성이 성립하지가 않네. 맞지? 그러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이 되려면은 어때야 되겠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이 대응이 됐네. 그치? 그럼 방금 얘기했던 규칙이 만족하는 거야? 오케이. 방금 얘기했던 규칙이 만족합니다. 자, 혹은 이렇게 하면은 방금 얘기했던 규칙 만족해야 하네. 얘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될 거야. 규칙 만족해야 하네. 안 해. 왜? 3에 대응되는 게 없잖아. 그치? x라는 애는 y에 있는 거 하나랑 무조건 대응이 돼야 될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 녀석을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함수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는 형태를 함수라고 얘기를 해줘.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그림으로 대응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서 함수인지 아닌지만 체크해 보면 돼. 체크할 줄 알면 돼. 자, 그러면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체크할 거냐? x에서 y로 화살을 쏜다고 생각해가지고 y는 지워져 버리고 x에서 화살이 한 발씩만 나가면 걔는 함수야. 알겠지? x에서 화살이 한 발씩만 나가면 함수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x, y 1, 2, 3, 4, 5, 6, 7 함수야? 함수 아니라고. 왜? 3에서 화살표가 두 개 나갔거든. 알겠지? 그럼 얘는 함수 아니야. 알겠지? 화살표 두 개 나가면 함수 아닙니다. 4, 5, 6, 7 함수야? 함수 아니야. 왜? 3에서 화살표 안 나갔으니까. 그치? 그래서 화살표가 두 개 나가는 애도 있으면 안 되고 화살표가 안 나가는 애도 있으면 안 돼. 화살표는 무조건 하나씩은 다 나가야 됩니다. 그치? 그거를 함수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를 할 거냐. 앞에 219페이지에 쌤 정리에는 대응이란 얘기가 나오는데 대응은 몰라도 상관없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짝 지어주면 그걸 대응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대응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함수만 볼 거야. 함수. 알았지? 함수만 생각할 거야. 함수. 그래서 뒷페이지에 쌤 정리 220페이지 맨 위에 쌤 정리 나와 있네. 거기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으세요. 함수. 그래 놓고 어디다가 밑줄 쳐? 첫 번째 줄에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에다가 밑줄 쳐놓으세요. 이제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에다가 밑줄 쳐놓고 그 녀석을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x. 그리고 세 번째 줄에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다가 뭐 동그라미 치든 네모칸 치든 자, 이 녀석이 함수 표현입니다. 이게 함수 표현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야. 그치? 자, 그래서 f라는 녀석이 함수야. 펑션이야. 펑션의 약자야. 펑션. 그치? 함수야. 함수. 자, 그래서 요 f라는 함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함수냐면은 x라는 집합에서부터 y라는 집합으로 대응하는 함수가 돼. 그치? 자, 그래서 화살표가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요 녀석을 이제 앞으로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치? 정의역. 오케이? 정의역. 함수가 정의돼 있는 집합이란 얘기야. 함수가 함수로서의 존재 가치를 지니고 있는 집합이라는 거야. 그치? 함수인지 아닌지만 체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만 체크해보면 된다고? x에서 화살표 하나씩만 나가는지만 체크해보면 된다고. 이것만 보고 함수를 정의를 해주는 거야. 그치? 오케이? 함수의 존재 가치야. 존재 이유야. 오케이? 정의역. 자, 그리고 관역이 되는 애들. 화살표를 썼잖아. 관역이 되는 애들. 요 집합을 우리는 공역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치? 그래서 x는 정의역, y는 공역. 오케이? 자, 그 중에서 화살표가 맞아 죽은 애들 있잖아. 화살표가 맞아 죽은 애들. 화살표 맞은 애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 치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치? 치역. 자,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은 공역은 별로 쓸데없어. 우리는 정의역과 치역만 확실히 알아두면 돼. 그치? 치역만.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때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알겠습니까? x에서 y로 가는 함수야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래서 222페이지 중간쯤에 쌤 정리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고 1번 x를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함수에 별표 5개 쳐놓고 x를 뭐라고 한다고? 함수의 정의역. 그치? y는 공역인데 공역은 쓸데없다고. 그치? 공역은 이제 별로 막 중요한 건 아니야. 그치?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물론 중요하긴 하지. 근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화살표 맞아 죽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어요? 치역하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함수를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그림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은 이렇게 표현할 거고 x의 원소 x가 y에 있는 원소 y에 대응되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해줄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 녀석을 식으로는 뭐라고 써줄 거냐? f라는 함수에다가 x를 대입하면 y가 나와 라고 써줄 거야. 알겠지? f라는 함수에다가 x를 대입하면 y가 나와 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 녀석을 순서를 바꿔가지고 보통 y는 fx라고 표현을 합니다. 함수를. 알겠어요? y는 fx. 자, y는 fx 요런 형태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요런 모양은 굉장히 많이 사용해봤어. 언제 사용해왔냐? 1차 함수 할 때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썼어. 그러면은 이 식이 fx인 거야. 이 fx 어려워하지 마. fx라는 거는 뭐냐면은 f 함수라는 얘기야. 어떤 문자? x라는 문자에 대한 함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fx는 항상 x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내줄 거야. 알겠지? fx가 뭐지? 고민하지 마. fx는 그냥 x에 대한 관계식이야. 알겠지? 관계식으로 나타내준 이런 식을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fx. y는 2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2차 함수였잖아. 그치? 2차 함수. 그 중에서 이 녀석이 fx였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너네한테 함수를 이렇게 안 주고 어떻게도 주냐면은 fx가 2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줘버리기도 해. 그러면은 얘는 이 fx는 1차 함수네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고. 그래서 1차 함수네.
자, 그리고 1차 함수인데 f라는 거에다가 1 대입하면은 1 대입해서 3 나오는 녀석이야 라고 생각해 주겠다고. 알겠어? f1이 뭐야? 고민하지 말고 x라는 문자 대신에 몇을 대입하라고? 2를 대입하라고. 알겠지? 1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하나만 조심해주면은 자, 우리한테 주어진 식에 뭔가를 대입을 했어. 대입할 때는 항상 뭘 치고 대입해? 가로치고 대입해야 돼. 알겠지? 예를 들어서 gx라는 또 다른 함수가 2x 제곱 마이너스 4x 그래. g의 마이너스 3을 구하래. 그렇다고 해서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러면 돼? 안 된다고. 가로치고 대입한다고. 그렇지? 그래서 3만 제곱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3 전체를 제곱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fx라는 기호. 어려워하지 마. 그렇지? fx는 뭐라고? 함수라고 그냥. 함수는 뭐야? x에 대한 관계식이야. 그렇지? x에 대한 관계식이야. 함수가 뭔데? x값 하나에 그냥 y값 하나씩 대응되는 게 함수야. 그렇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x에다가 뭔가를 대입하면 y값이 이렇게 하나씩 나올 거라고. 이게 대입된 x값이고 나온 결과가 y값인 거야. 그렇지? 1 대입하면 3이라는 값 하나만 찾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함수일 거라고. 알겠어요? 그치? 이게 함수야 그냥.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그 뒷페이지로 가자. 자, 서로 같은 함수. 서로 같은 함수. 자, 서로 같은 함수는 뭘 서로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하냐. 두 함수가 서로 같대.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정의역의 모든 x에 대해 fx랑 gx랑 같아지면은 두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무슨 얘기냐? fx는 절대값 x라는 함수가 나올 거고 그냥 쉽게 할까? 아니야. 이걸로 하자. 절대값 x라는 함수가 있고 gx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그치? 자, 그럼 이 녀석을 딱 봤을 때 두 개 함수가 같은 함수야? 아니야. 다른 함수야. 그치? 왜? 식 생겨본 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른 함수야. 그치? 다른 함수야. 자, 그래서 두 개는 같아질 수가 없어. 그런데 내가 정의역을 제한을 시킬 겁니다. 정의역을 실수 전체로 보지 않고 일부분만 줄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정의역을 마이너스 1과 0과 1만 줄 거야. 그러면은 f의 마이너스 1은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1 나오는 거고. 그치? g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나와. 그래서 두 개 같잖아. 그치? f의 0은 절대값 0이니까 0 나오고 g의 0도 0의 제곱이니까 0하고 나와. 두 개 같네. f의 1은 절대값 1이니까 1 나오고 g의 1은 1의 제곱이니까 1 하고 나와. 두 개 같아졌네. 맞아. 자,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전부 다 같아졌어. 그럼 우리는 두 함수가 같은 함수야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치? 두 함수가 같다고 해서 식이 정확히 똑같은 거야? 아니야. 그냥 대입해서 같은 값이 나오기만 하면 같은 함수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어요? 자, 그럼 내가 정의역을 이렇게 안 주고 2까지 줬어. 그럼 같은 함수겠어? 2를 대입했을 때는 얘 값이랑 이 값이랑 다르네? 얘는 2고 얘는 4 나오니까. 그러니까 2까지 주면 얘는 같은 함수가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정의역을 어떻게 줬느냐에 따라서 두 개가 같은 함수일 수도 있고 같은 함수가 아닐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같은 함수는 뭐라고? 정의역 안에 있는 거를 싹 다 대입해 보는 거라고. 그래서 같은 값이 나오면은 같은 함수인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222페이지 맨 밑에 쌤 정리 거기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 맨날 중요하대. 그치? 근데 어쩔 수 없어. 중요해. 5개. 아, 치역. 치역 얘기를 좀 덜 했구나. 자, 치역은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면은 정의역은 뭐라고 써졌어? 화살표가 시작하는 녀석 x가 정의역이 돼. 공역은 뭐냐면은
화살표가 맞는 애들 공역이 돼. 그치? 관역에 해당하는 거야. 그 중에서 특히나 화살표가 정확히 맞은 애들, 맞아 죽은 애들을 치역이라고 하고 얘를 기호로는 F의 라지 X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라지 X에 있는 원소들을 싹 다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로 이루어진 함수래.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치역은 여기서는 6, 7 하고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집합이야, 집합. 항상 집합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치? 집합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 그래서 221페이지 우리 아까 별표 5개 쳤던데 쌤 정리에서 3번에서 치역 있는데 이 표현 없지? 이것만 적어놓고 갈게. 3번에 치역 옆에다가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 F의 라지 X를 치역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221페이지 3번 쌤 정리 3번에 함수의 치역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에다가 옆에다 요 녀석만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 한번 보자. 자, 함수의 그래프는 뭘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냐. 함수의 그래프도 하나의 집합입니다. 집합. 그치? 집합이야. 자, 그런데 집합인데 집합을 뭐라고 표현할 거면 G의 F라고 표현할 거야. F라는 함수의 그래프다라는 뜻이야. 그치? 그래놓고 GF라는 집합은 어떻게 표현될 거냐. X, FX 하고 표현이 돼. 이게 원소야. 그치? 이게 원소야. X가 뭔데? X의 원소 하고. 그치? 혹은 뭐 좀 더 다른 표현으로 x, y가 원소야. x는 x의 원소고 y는 fx가 되는 거고 이렇게. 그치? 그래서 x의 각 원소에 대해서 함수에다가 대입한 y값까지 표현해가지고 순서상으로 나와 있는 거를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야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y는 2x 플러스 1 하고 나와 있어. 이 녀석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1차 함수. 그새 1차 함수 그래프 그릴 줄 알아. 자, 그런데 정역이 제한이 돼 있더래. x라는 정역을 뭘로 뒀냐면은 1, 2, 3 하고 뒀대. 그치? 이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찾아봐라.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은 정역이 1, 2, 3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x가 1일 때 y값은 3 나오고 x가 2일 때 y값은 5 나오고 x가 3일 때 y값은 7하고 나오는 거니까 결국 우리가 찾고 싶은 그래프는 1,3이라는 순서상 2,5라는 순서상 3,7이라는 순서상이 바로 요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고. 그치? 자, 그래서 요 집합이 원래는 그래프야. 그거를 1800 몇 년이요. 아무튼 데카르트라는 놈이 뭐를 보고 천장에 붙은 파리를 보고, 그치? 좌표 평면에 요 점을 찍어주는 방법을 고안을 해냈네. 그치? 자, 그래서 1,3, 1,3이라는 점, 2,5라는 점, 3,7이라는 점이 바로 요 함수의 그래프가 될 거라고. 그치? 정의역이 없었어. 그럼 우리는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리고 끝났었잖아. 그치? 그런데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이 정의역 안에서 대입했을 때 나오는 점들만 찍어준 게 그래프가 됩니다. 그치? 2x 플러스 1 나왔다고 무조건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는 거 아니야. 정의역이 먼저 항상 체크해줘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함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정의역이야. 그치? 제일 중요한 게 정의역이야. 자, 그래서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구나. 순서상으로 나타내주는구나. 223페이지에 별표 딱 하나만 쳐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이제 우리는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이 녀석이 함수인지 아닌지를 체크해 줄 줄 알아야 돼. 224페이지. 자, 맨 위에 보면 우리한테 그래프 3개를 줬습니다. 4개를 줬습니다. 그 중에서 함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체크할 거야.
자, 1번부터 보자. 이 녀석은 함수일 거 아닐까? 함수가 뭐라고? x 하나에 y가 하나씩만 대응되는 게 함수라고. 그치? 자, 그래서 내가 어떤 x를 잡든 y 값이 하나씩만 대응이 돼 있네. 요 x에 대해서는 y 값이 얘가 나오고 요 x에 대해서는 y 값이 얘가 나오고. 그치? x 값 하나에 y 값이 두 개가 대응되는 데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돼. 얘도 마찬가지로 x 하나에 y 값이 하나씩만 대응돼 있네. 그치? 서로 다른 x 값에 대해서 똑같은 y로 가도 상관없어. 다른 x에 대해서 똑같은 y로 가도 상관없어. 함수에서는. 그치? x에서만 화살표가 하나씩만 나가면 함수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도 함수라고 얘기를 해. 그치? 그래서 얘를 1차 함수, 얘를 2차 함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치? 함수야, 함수. 오케이? x 안에 y가 하나씩 대응되는 거.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만 보고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체크할 거냐? y축의 평행한 선을 그어봐. 그랬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으면 걔는 함수야. 그치? y축의 평행한 선을 그어봐.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으면 걔는 함수야.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럼 얘는 함수겠어, 아니겠어? 함수? 맞겠네. 그치? 이렇게 그어보니까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잖아. 함수 맞네. 맞아. 함수 맞아, 이 녀석은. 그치? 함수야, 아니야? 두 점에서 만났네. 무슨 얘기야? x값 x값 하나에 y값이 여기도 대응되고 요 x에 대해서 y값이 여기도 대응됐어. 맞아? 자, 그러니까 여기를 뭐 2분의 1 정도라면은 x라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 2분의 1에서 y값이 서로 다른 두 군데의 화살표가 지금 간 상태라고. 함수겠어, 아니겠어? 아닐 거라 이거야. 그치? 자, 그래서 y축의 평행한 선 그어가지고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 두 점 이상에서 만나면 함수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원의 함수라고 했어, 우리? 원 배울 때? 아니야.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원은 함수가 아닙니다. 그치? 원은 함수가 아니야.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원의 함수가 아니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224페이지 맨 위에 이 그림 4개에다가 세로줄 몇 개만 그려놔. 그치? 세로줄 몇 개만 그려놓고 한 점에서 만나면 함수네. 얘는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함수가 아니네. 만 체크 좀 해놓자. 여러 개 그릴 필요 없고 몇 개만 그려놔. 자, 필수예제 1번부터 봅시다. 필수예제 1번부터 보면 자, x가 마이너스 1, 0, 1에서 y가 0, 1, 2에 대응되는 녀석을 봤을 때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옳은 대로 고르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기억 f x가 절대값 x. 자, 이 기호 익숙해져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은 f라는 함수가 있어. 그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은 정의역에 있는 x라는 원소를 절대값 y에 대응시켜주는 형태의 함수야.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녀석을 다른 표현으로 적어보면은 fx는 절대값 x 이렇게 써주면 돼. 그치? 이 표현이나 같은 표현이야. 그치? 생소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 표현과 이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는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대응을 시켜주자. 그림 그리는 거 귀찮아하지 마세요. 자, 마이너스 1부터 대응시켜줄 거야. 마이너스 1,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나오지? f-1은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1하고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1의 화살표가 가. 맞아. 자, f의 0은 절대값 0이니까 0하고 나와. 그래서 0은 어디로 가? 0으로 화살표가 가고. 그치? f의 1은 절대값 1이니까 1로 가서 다시 얘도 1로 화살표가 가.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아. 왜? 함수인지 아닌지는 뭐만 체크해버렸어? y 가리고 x에서 화살표가 하나씩만 나가고 있는지만 체크해버렸어. 한 발씩만 나가고 있잖아. 어디로 대응되든 상관없다고. y에서 누가 맞고 누가 안 맞고 그런 건 신경 쓸 거 없다고. x만 봐주는 거야. 함수인지 아닌지는. 그치? 화살표가 하나씩만 나가고 있으니까 얘는 함수입니다. 오케이?
자, 니은 g라는 거를 x에서 2x 플러스 1로 가. 자, 얘는 무슨 의미라고? g의 x가 2x 플러스 1이야 라는 의미인 거고. 그치? 마이너스 1, 0, 1에서 y 마이너스 1, 0, 1로 대응시켜 볼 거야. 그치? 되는 것부터 해보자. 0 대입해보니까 몇 돼? 1 되네. 마이너스 1 대입해보니까 몇 돼? 0, 1, 2로 대입하는 건데. 미안. 0, 1, 2. 0 대입해보니까 0 돼. 그치? 1 대입해보니까 몇 돼? 3 되잖아. 그치? 있어 없어? 없네. 그치? 0은 1로 갔지. 미안해.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헷갈려가지고. 자, 1은 3 되잖아. 없네. 화살표 나갈 때 없어. 그치? 3 내가 쓸 거야? 아니야.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안 돼. 마이너스 1도 대응되는 데 있어? 없어. 맞아? 이렇게 끝. 자, 그럼 함수야? 아니야. 화살표 안 나가는 거 있으면 함수 아니라고. 그치? 한 발씩은 항상 나가야 된다고. 반드시. 오케이. 여기 따라왔어? 따라왔어요? 자, 그래서 니은 함수 아니야. 디귿 h라는 거는 x에서 1로 갔어. 자, 그래서 h의 x가 1이 나왔네. 를 대응관계로 표현해보면은 마이너스 1, 0, 1에서 0, 1, 2로 갈 때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1 나오는데 0을 대입해도 1 나오고 1을 대입해도 1 나올 거야. 함수야? 맞아. 그치? 화살표 하나씩만 나갔잖아. 함수 맞는 거야. 그치? 리을 k를 x에서 x제곱 더하기 1로 대응시켰어. 그래서 x 마이너스 1, 0, 1에서 y 0, 1, 2로 대응될 건데 마이너스 1 대입해보자. k에 x가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1 더하기 1이라서 2에 대응될 거고 0 대입해보면은 1 될 거고 1 대입하면 2 될 거야. 함수야? 함수 맞네. 화살표 하나씩만 나갔잖아. 함수 맞을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은 함수고 니은은 함수 아니구나. 체크해보면 되겠지? 그치? 자, 뒷페이지 2번으로 가자. 자, x는 x바 x는 10 이하의 소수 나왔고 y는 y바 1부터 y는 5까지 자연수하고 나왔어. 자, 그랬을 때 fx를 뭐라고 넣었냐면 절대값 x-4하고 넣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정의역, 공역 써가지고 대응관계 한번 나타내보자. 10 이하의 소수니까 2, 3, 5, 7까지가 정의역이 될 거고 공역은 막 1부터 5까지 자연수를 했으니까 1, 2, 3, 4, 5가 공역이 될 거야. 자,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2부터 차근차근 대입해보면 x에다가 2 대입해보니까 몇 나와? 2 나오네. 마이너스의 절대값이니까. 3 대입해보니까 1 나올 거고 5 대입해보니까 2 나올 거고 7 대입해보면 3하고 나오겠다. 1인가? 맞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1번부터 보면은 1번. 정의역과 공역 구하시오. 정의역은 뭐라고? x가 정의역이라고. 그래서 2, 3, 5, 7이라는 집합 적어주면 되고 공역을 구하시오. y가 공역이라고. 1, 2, 3, 4, 5 하고 적어주면 되고 자, 2번에서는 뭘 구하랬냐면은 f2 값이랑 f3 값 구하래. 자, f이면 2가 대응되는 y 값을 읽어주면 돼. f3이면은 3이라는 x 값이 대응되는 y 값을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치? 아니면 그냥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라는 거고. 오케이? 4번이 아니라 3번 함수의 치역을 구하시오.
치역은 기호로 f의 x라고 써줄 거고 치역은 뭐라고? 화살표가 맞아 죽은 애들 싹 다 모아놓은 게 치역이라고. 그래서 1, 2, 3 하고. 됩니까? 오케이. 어렵지 않아. 3번.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두 집합에 대해서 함수 fx, x에서 y로 간다. 로 했을 때 fx를 뭘로 넣냐면은 x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 하고 넣네. 그치? 자, 그랬을 때 0, 1, 2, 3, 4까지 있고 x에서 y로 가는 함수야. 자, 그런데 y라는 공역은 정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마이너스 1, 0, 1, 2, 3, 4, 5, 땡땡땡땡 하는 무한집합이 되겠지? 그치? 자, 그래 놓고 x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럼 0은 0의 제곱, 0을 5로 나눈 나머지를 찾으래. 그럼 0이고 1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니까 1이고 2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니까 4고 3의 제곱 9를 5로 나눈 나머지니까 4고 14 뭐 14래 4의 제곱 16을 5로 나눈 나머지니까 1 하고 나오겠다. 맞지? 자, 그러니까 화살표가 하나씩만 나가서 얘는 함수가 맞네. 그치? 함수가 맞는 상태에서 문제에서는 뭘 구하랬냐면은 f의 3 마이너스 2f의 4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f의 3은 4고 f의 4는 1 하고 나왔으니까 2 곱하기 1 해서 2. 별거 없지? 별거 없어. 2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함수야.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까지 봐왔던 거의 대부분의 함수가 이 녀석이야.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함수. 그치? x값도 실수 전체고 y값도 실수 전체. 그치? 그랬을 때 x값도 실수 전체고 y값도 실수 전체지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1차 함수 그래프 모양을 그려줄 수 있을 거라고. 그치? 어떤 x값을 대입하든 상관없이 y값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치? 자, 아무튼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가는 함수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fx가 3x-1이래. 언제 x가 1보다 작을 때는 x제곱 플러스 x래. 언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자, 그 상태에서 f의 마이너스 2 더하기 f의 4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f의 마이너스 2는 뭐라고? f라는 요 함수에다가 x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2 대입하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려면은 x값의 범위에 따라서 함수가 나눠져 있으니까 범위에 맞는 식에다가 대입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2라는 숫자는 1보다 작은 숫자니까 요 범위를 만족할 거고. 그래서 요 식에다 대입할 거라는 거야. 위에 있는 식에다가. 그래서 3 곱하기 마이너스 2 빼기 1 더하기. F4는 4를 x에다 대입하래. 그럼 어떤 범위야? 요 범위네. x값 4라는 거는 1보다 큰 숫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밑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라는 거야. 그래서 4의 제곱 더하기 4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다. 됐지? 어렵지 않아. 자, 5번 뭐 필수제 4번 보자. 4번. 자, 필수제 4번은 뭘 만족한다냐면은 f의 x 더하기 y가 fx 더하기 f의 y를 만족한대. 자, 그럴 때 f의 1이 2일 때 f의 마이너스 2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 자, 한번 해보자. f2를 알려줬네. 마이너스 2까지 지금 찾아 나가야 되는 거야. 무슨 식을 이용해서? 요 식을 이용해서. 그치? 요 식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 나가 볼 거야. 자, 그럼 f1이 먼저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은 f의 0을 찾아볼 겁니다. f의 0은 어떻게 찾아주면 돼? x의 1, y의 0 대입하면 될 것 같아. f2를 알려줬으니까. 자, 그래서 대입해보면 f의 1 더하기 0이 f1 더하기 f의 0 하고, 그럼 f1 없어져 버려가지고 f의 0이 0 하고 나오는구나. 그치? 두 번째, 이번에는 뭘 찾아줄 수 있을 거냐면은 x에다가 1, y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f의 마이너스 1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아.
f의 1 빼기 1이 f의 1 더하기 f의 마이너스 2라고. 그래서 얘는 f의 0이니까 0 나오고 얘는 2 더하기 f의 마이너스 1이라서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구나. 그치? 3번 f의 마이너스 1이 뭔지 알았으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버리자. 마이너스 2 찾게. 그치? 그럼 f의 마이너스 1 빼기 1이 f의 마이너스 1 더하기 f의 마이너스 1이니까 f의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돼서 마이너스 4구나.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대. 알겠습니까? 되지? 못 들어왔어? 다시 한번. 자, 이런 관계식만 알려줘 놓고 F1이 2라고 알려줬으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우리가 찾아야 되는 F의 마이너스 2를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2라는 숫자가 될 때까지 계속 뭔가 숫자를 계속 대입할 거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은 1은 여기 있고 0은 여기 있고 마이너스 1 여기 있고 마이너스 여기 있고 2 여기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찾아주기 위해서는 일단 한 번에 마이너스 2로 가면 좋겠지만 마이너스 2로 한 번에 가기가 힘들 것 같아서 차근차근 1로부터 0을 찾아주고 0으로부터 마이너스를 찾아주고 마이너스 1로부터 마이너스 1을 찾아줄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제일 먼저 F0을 찾아주기 위해서 X에다가 1, Y에다가 0을 대입해버렸어. 그렇지? 그럼 X에다가 1, Y에다가 0 대입해버리면은 F의 1 더하기 0이 F1 더하기 F0이라서 F1이 1했으니까 2는 2 더하기 F의 0. 그래서 넘어가서 없어져. 그래서 F의 0이 0이구나. 이렇게. 그렇지? 자, 또 뭘 찾아줄 거라고? 0 찾아줬으니까 마이너스 1 찾아줄 거라고. 그렇지? 마이너스 1 찾기 위해서 우리는 뭐 활용할 거야? F0이 0이라는 걸 활용할 거야. 그러면은 우리한테 주어진 1과 우리가 찾고 싶은 마이너스 1을 더하면 0 나오는 거니까 이 부분을 F0을 만들어 버릴 거야. 어떻게? 1 빼기 1로. 그렇지? 그래서 X에다가 1,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준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F의 1 빼기 마이너스 1은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F1 더하기 F 마이너스 1이라서 얘는 F0이니까 0 나오고 얘는 2라고 이 녀석은 마이너스 2하고 나온다. 그죠? 자, 마지막으로 F의 마이너스 2 찾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마이너스 2 만들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돼. 그래서 계산 열심히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걸 X에다가 마이너스 2, Y에다가 1 대입해서 계산해도 상관없어. 알겠어? 그러면은 F의 마이너스 2 더하기 2이 F의 마이너스 2 더하기 F의 1이니까 F의 마이너스 1이 F의 마이너스 2 더하기 F의 1이라서 마이너스 2가 F의 마이너스 2 더하기 F의 1이 되네. 2가 되네. F1은 1했으니까. 그래서 넘겨줘가지고 F의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야. 이렇게 찾아도 상관없는 거야. 뭘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만 찾아가면 돼? 마이너스 2라는 값만 찾아서 가면 돼. 알겠지? 그냥 나는 이렇게 찾아줘 가는 게 좀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고 너는 다른 방법으로 해도 상관없는 거야.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2까지만 찾아가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필수 예제 4번에다가 별표를 딱 하나만 쳐놓고 위에다가 자, 요 식에다가 밑줄 쳐놓고 위에다가 뭐라고 적어주냐. 요 식을 만족하는 fx는 정비례 함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얘를 만족하는 fx는 정비례 함수밖에 없어. 속에 있는 더하기가 쪼개져 있는 모양으로 생겼잖아. 그렇죠? 함수에서 속에 있는 더하기가 이렇게 쪼개지는 거는 정비례 함수밖에 없어. 정비례 함수가 아니고는 만족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얘가 정비례 함수다라는 게 파악이 되면은 이 녀석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문제가 이제 되게 쉬워져. 그치? 자, f의 2는 여기다가 1 대입하는 거니까 a야. 그래서 2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fx가 뭐야? 2x야. 그래서 f의 마이너스 2는 뭐래?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 그래서 마이너스 4야. 끝하고.
그치? 그래서 이런 식 줘줬을 때 얘가 어떤 함수인지를 빨리 파악할 수 있으면은 문제 푸는 게 좀 더 쉬워지겠지. 그치? 자, 이렇게 특별한 함수는 나중에 기회 있을 때 조금 있다가 너네들이 문제 풀고 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 그치? 일단은 정석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치? 자, 필수예제 5번이랑 필수예제 6번까지 하고 밑에 있는 거 풀어보자. 필수예제 5번 봅시다. 자, 이 녀석을 정의역으로 하는 fx라는 함수는 ax-2, gx라는 함수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b하고 나왔어. 짤 때 f랑 g라는 함수가 같대. 이걸 성립하는 두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네. fx라는 함수랑 gx라는 함수는 식이 다르니까 같은 함수일 수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문제에서 정의역을 제한시켜 두면은 같은 함수가 될 수 있다고. 맞아. 자,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걸 만족해야 돼? 정의역에 있는 원소 2를 여기다 대입한 함수값 f1과 2를 g에다가 대입한 함수값 g1이 같으면 돼. 또 f의 2랑 g2랑 같으면 돼. 그치? 자, 그럼 f1과 g1이 같기 위해서는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a-2랑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1-1 더하기 b랑 같아. 그래서 넘겨주면은 a-b가 2구나 씩 하나 나왔고. 그치? 자, 두 번째 거에서는 f2랑 g랑 같아야 돼. 자, 그래서 2 대입하니까 f의 2는 2a-2랑 g2는 4-2 더하기 b랑 같아야 돼. 넘겨주니까 2a 빼기 b는 4야. 식도 하나 나왔네. 두 개 연립하면은 a, b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연립방정식 푸는 거는 이제 반복듯이 해야 돼. 자, 그 다음 마지막 5번. 육 번. 자, 함수의 그래프인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오르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자, 기억부터 차근차근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아. 뭐 체크해보라고? y축이랑 평행한선 그어보라고.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야. 니은 이렇게 나왔어. 함수야 아니야? 아니야. 그치? 왜? 그거 보니까 두 점에서 만났어. 그치? 그러니까 함수 아니야. 디귿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아. 그거 보니까 한 점에서만 만나잖아. 함수야. 그치? 함수야. 이걸 뭐라고 했지? 절대값 함수야. 맞아. 절대값 이렇게 꺾인 형태로 그려졌었잖아. 절대값도 함수야. 절대값 함수라고 지금까지 불러왔잖아. 함수가 뭔지도 모르고 함수라고 불러왔었네. 그치? 아무튼 함수야. 함수 맞고. 리을. 얘는 원보다는 조금 찌그러졌으니까 타원이야? 함수야? 아니야. 그치?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함수가 아닙니다. 그치? 그림 보고 구별하는 건 쉽네. 맞아. 쉽게 할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필수예제 8-9번까지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질문하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자, 8-6번. 유제 8-6번 보면 8-6번 보기 전에 8-5번부터 볼게. 8-5번에 보면 f의 xy가 fx 더하기 fy고 f의 2가 5인 상태에서 f의 8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그치? 자, 이 식에다가 밑줄 쳐놓고 이 녀석도 적어놓자. 얘를 만족하는 fx는 a의 x제곱이야. 아니야. 미안해. 아니야. 미안해. 아니야. 자,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이거 아직 안 배웠어. 이거 아직 안 배웠어. 이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참고로 적어놓기만 해. 알았지? 참고로 적어놓기만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네. 이 함수를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자, 8-5번 옆에다가 하나 적어놓을게. 반대로
f의 x 더하기 y가 fx 곱하기 fy가 나오는 녀석이 fx가 a의 x제곱 모양이 나와. 그치? 곱하기가 더하기로 쪼개지는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더하기가 곱하기로 쪼개지는 거를 지수 함수 형태라고 표현해. 위에 있는 거를 로그 함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조만간 배울 거야. 자꾸 조만간 배운대. 그치? 조만간 배울 거야. 그치? 핑핑 돌아. 저기 가면은. 자, 8-6번 보자. 이 녀석을 만족시키고 F1은 1일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네. 보자. 뭘 먼저 구해볼까? F의 0 먼저 구해볼게. F의 0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1, Y에다가 1 대입할 겁니다. 자, 그럼 F의 1 곱하기 F의 2이 F의 1 더하기가 아니잖아. 미안. Y에다가 0 대입할게. 됐다. 그럼 F의 1 더하기 0 더하기 F의 1 마이너스 0 하고 돼서 F1이 1이 됐으니까 그대로 써주면은 F의 0이 F의 1 더하기 F1에서 1 더하기 1 그래서 2 하고 나올 거라고. 맞지? 두 번째 F의 2를 구해보자. F의 2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X에다가 1, Y에다가 2를 대입할 겁니다. 자, 그럼 F의 1 곱하기 F의 2이 F의 1 더하기 1 플러스 F의 1 빼기 1이니까 F1은 1이라서 1 곱하기 1 이 F2 됐네. 얘는 F0 됐네. F0은 2래. 그래서 F2는 마이너스 1이구나 하고 나왔고. 자, F의 3 구하자. F의 3 구하기 위해서 X에다가 2, Y에다가 1 대입할 겁니다. 그러니까 F의 2 곱하기 F의 1이 F의 2 더하기 1 플러스 F의 2 빼기 1 하고.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마이너스 1 곱하기 1이 F의 3 더하기 F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F의 3 더하기 1 하고 나서 F3이 마이너스 2구나 하고 나왔네. 그치? 자, 8-8번으로 가자. 자, 실수의 부분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에 대해서 fx가 2x 더하기 3이고 gx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하고 나왔을 때 f랑 g랑 같게 되는 x를 모두 구하시오. x는 공집합이 아닌 상태에서 한번 해보자. 자, 그럼 fx랑 gx랑 함수식 자체가 달라. 그지?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를 같게 만들어줄 수가 없어. 어떻지 않은 이상은 정의역에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자, 그럼 우리는 두 개의 함수를 같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대입한 값과 여기에다 대입한 값이 같아지는 숫자만 x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치? 자, 무슨 얘기냐? 요 y 값과 더하기였지. 요 y 값이 같아지는 x 값만 찾아줄 거라고. 그래서 두 개가 같아지는 x값을 찾아줄 거야. 그치? 자, 그럼 넘겨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이라서 4, 1 마이너스니까 x가 몇 또는 몇? 마이너스 1 또는 4하고 나와. 그치?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이랑 g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랑 같을 거라고. 그치? f에다가 4 대입한 값이랑 g에다가
4 대입한 값이랑 같을 거라고. 다른 데서는 같아지는 경우 있어 없어? 없을 거야. 맞지? 없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x라는 정의역 안에는 마이너스 1 아니면 4만 들어가 있으면 돼. 그럼 두 개 함수를 갖다고 놓을 수 있어. 맞아. 그치? 자, 그래서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4로 이루어진 거의 부분집합이면 되겠네. 굳이 마이너스 1, 4 둘 다 가지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잖아.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같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만 들어가 있는 집합 혹은 4만 들어가 있는 집합 혹은 마이너스 1과 4 둘 다 들어가 있는 집합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을 거라고. 왜? 공집합은 아니랬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따라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뭐 8-9번에 그래프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테니까. 자, 이제 231페이지 여러 가지 함수 파트 들어갑시다. 여러 가지 함수를 한 칠판에다가 쫙 정리를 해줄 테니까 쓸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아까 A4지 줬지? 거기다 정리해 볼 거야. 아마 A4지 가로로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정리해 놓는 게 좋을 거야. 알겠지? 일단 보고 적어. 보고 적어. 알겠지? 보고 적어. 옆에다가 설명도 쫙 해주면서 적어볼게. 자, 처음에 함수. 자, 함수는 뭘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는 걸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치?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는 걸 함수라고 얘기를 해줘. 자, 그래서 대응관계로 표현을 해보면은 1, 2, 3에서 4, 5, 6, 7, 8로 대응되는 함수가 그치? 화살표가 하나씩만 나가면 함수가 돼. 그치? 특히나 앞에 있는 이 녀석을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얘를 공역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 녀석을 치역하고 얘기를 해줘. 맞지? 자,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함수 그래프를 제한된 범위 정의역 0부터 1까지랑 공역 0부터 1까지 해서 그냥 나타내 보면은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면 된다고?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 y축과 평행한 선 그렸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으면 함수가 될 거라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함수가 돼. 맞아요. 자,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녀석에서 함수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런 문제가 나올 거야. 자, 예를 들어서 1, 2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1, 2가 전부 다 1로 대응되는 함수 하나, 전부 다 2로 대응되는 함수 하나, 전부 다 3으로 대응되는 함수 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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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응되는 거 하나, 이렇게 대응되는 거 하나. 그래서 총 9가지 종류의 함수가 만들어져. 그렇지?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총 9가지의 함수의 개수를 일일이 써서 만들기는 너무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함수의 개수 찾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알겠어요? 함수의 개수. 자, 함수의 개수. 자, x의 원소의 개수가 3개고 y의 원소의 개수가 6개짜리, 5개. 5개짜리인 함수의 개수만 한번 체크해 볼게. 그래 놓고 공식을 유추해 볼 거야. 그치? 공식을 유추해 볼 거야. 자, 그럼 함수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x 하나에 y가 하나씩만 대응되면 된다고. 맞지? 자,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있는데 1에서 이제 화살표가 하나만 나가면 돼. 그럼 1이 화살표 나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 1이 4로 갈 수도 있고 5로 갈 수도 있고 6, 7, 8로 갈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1이 화살표 갈 수 있는 데가 몇 가지?
5가지. 2도 화살표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어디로 가든 상관없는데 아무튼 5가지 있잖아. 그래서 2가 화살표 나갈 수 있는 것도 5가지. 3이 나갈 수 있는 것도 5가지. 맞아요. 자, 동시에 뻗어나갈 테니까 결국 5 곱하기 5 곱하기 5 하면 돼. 그래서 5의 몇 제곱? 세제곱하고 만들어주면 됩니다.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x의 원소의 개수가 a개, y의 원소의 개수가 b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b의 a제곱개만큼 만들어져. 그치? 이 녀석을 유식하게 뭐라고도 표현하냐면은 b 파이 a 하고 표현해.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울 기호야. 참고로 알아두세요. 적어두세요. 파이라고 읽어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파이의 대문자야. 그치? 대문자야. 그래 놓고 이 기호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앞에 거에 뒤에 거 제곱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치? 이 기호는 뭐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시고 결국에는 b의 a제곱하고 계산할 거라고. 그래서 b가 뭐야? y의 원소의 개수야. 그치? 그래서 5의 세제곱하고 계산하는 거야. 그치? 함수의 개수.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함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름이 있어. 자, 어떤 이름이냐?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지?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는 식도 있습니다. 식이 어떻게 나타내 줄 거냐면 이 식도 외워줘야 돼. 굉장히 중요해. 이 식이 이제 문제 같은 데서 나왔을 때 얘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면 안 돼. 그렇지? 식을 외워줘야 돼. 자, 어떤 식이냐면은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라는 식이야. 그렇지? 자, 의미를 살펴보면 뭐냐면은 x1과 x2가 다르대. 즉 x 안에서 서로 다른 원소에 대해서 그 두 원소가 대응하는 y 값들은 서로 다를 거야 라는 의미야. 자,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하고 나왔을 때 요렇게 그려지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소에 대해서 y값이 같아졌기 때문에 얘를 만족하지 않아. 그렇지? 서로 다른 두 원소에 대해서 y값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1은 다른 데로 가야 되겠다고. 알겠지? 그래서 서로 다른 애들에서 서로 다른 애들로 대응이 돼야 돼. 1이 7에 9에 대응됐으니까 2는 9에 절대로 대응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3도 2가 6에 대응되고 1이 9에 대응됐으니까 3은 6이랑 9에 절대 대응되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앞에서 했던 함수랑 좀 다르네. 함수는 똑같은 y값으로 갈 수도 있어. 근데 1대1 함수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되게 중요해. 엄청나게 중요해. 자, 그래서 1대1 함수는 이런 식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대응관계로 표현해보면은 x, y에 대해 1, 2, 3, 4, 5, 6, 7, 8에서 이렇게 가면은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했죠. 됐어? 자, 그래서 1대1 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정의역 0부터 1까지, 공역 0부터 1까지라고 했을 때, 그렇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요렇게 그려질 겁니다.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증가하고 있거나 또는 항상 감소하고 있어. 항상 증가 아니면 항상 감소하고 있으면은 1대1 함수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 항상 증가 아니면 항상 감소라고 돼 있으면은 1대1 함수라고 생각할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그래프만 보고 또 1대1 함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어떻게 해줄 거냐? 항상 증가, 항상 감소 말고도 x축의 평행한 선을 그려서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으면은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x축의 평행한 선 그려봤을 때 여러 개에서 만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1대1 함수가 아니야.
그치? 1대1 함수는 항상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나 항상 감소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x축에 평행한 선 그렸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으면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해줘. 알겠어요? 그치? 자, 1대1 함수의 개수. 네. 자, 여기서 살펴볼 거야. 1, 2, 3에서 4, 5, 6, 7, 8로 가는데 자, 각각 화살표가 일단 함수긴 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씩만 뻗어나가야 돼. 그치? 그러면서 서로 다른 데 간다라는 규칙성만 가지고 함수의 개수를 따져볼 거야. 자, 1이 화살표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4로 갈 수도 있고 5로 갈 수도 있고 6으로 갈 수도 있고 7로 갈 수도 있고 8로 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5가지. 그치? 2가 화살표 갈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방금 좀 전에 했을 때 1이 뭔가 화살표 갔잖아. 거기는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빼고 나머지로 갈 수 있어? 4가지. 얘는 이 2개가 대응된데 빼고 갈 수 있어. 그래서 2가지를 빼서 3가지. 맞아. 자,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하고 나옵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조금 이따 배울 거야. 5p3이라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이 기호의 의미는 뭐냐면은 5부터 3까지 곱하라는 게 아니고 5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줄여가면서 3개 곱하라는 거야. 그렇지? 3개 곱하라는 거야. 3개. 3이 될 때까지 곱하라는 게 아니고 3개를 곱하라는 거야. 5, 4, 3. 오케이? 그 기호입니다. 그렇지? 오케이. 뭐 공식처럼은 안 할게. 3번. 자, 3번 함수는 이름이 없어. 3번 함수는 이름이 없어. 원래는 있었는데 없어졌어. 자,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전사함수라고 불러줬어. 근데 왜 이 이름이 없어졌냐면은 이거를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이 용어를 들여왔을 때가 일제시대야. 일본 애들이 번역해가지고 그 일본어를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해가지고 들어온 용어입니다. 전사함수. 그래서 일본 색채가 강해가지고 용어를 없앴대. 어떻게 일본의 색채가 느껴지나? 난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어. 자, 그러면 이 용어를 없앴으면은 수학자들이 다른 용어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갔어. 나쁜 놈들. 아직도 안 만들었어. 자, 그래서 전사함수라고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그치?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자, 이 전사함수는 어떤 녀석을 전사함수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x 1, 2, 3, 4에서 y 5, 6, 7로 가는데 공역에 있는 원소가 싹 다 맞아 죽으면 전사함수라고 얘기를 했죠. 전부 다 죽었다고 해서. 원래 사자가 죽을 사자는 아니거든. 대응할 사자거든. 근데 뭐 편의상 죽었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죽으면은 전사함수야. 그치?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공역이랑 치역이 같아지면 전사함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전사함수의 식은 뭐냐면은 y가 f의 x 하고 나오면 전사함수 식이 돼. 그치? 전사함수 식. 자, 그래서 전사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y값이 여러 개 맞아도 상관없어. y값이 다 맞아 죽기만 하면 돼. 그치? 그래서 0부터 1까지라는 요 범위를 y값 0부터 1까지라는 범위가 다 맞아 죽게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치? 모든 y값에 대해서 전부 다 대응되게. 그래서 x값이 여러 개 맞아도 상관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전사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전사함수의 개수는 나중에 확통 과목 가서 할 거야. 얘는 좀 어렵습니다. 전사함수의 개수 찾는 거는 어려워. 그래서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확통이라는 과목 가서 할 거야. 그치? 전사함수. 자, 그래서 옛날에는 1대1 함수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단사함수라고 불렀어. 단, 홀로 단자. 한 발씩만 맞아 죽었다고. 그래서 단사함수. 다 맞아 죽었다고. 전사함수. 얼마나 직관적이야. 그치? 굳이 이 용어를 없앴어. 외색을 빼는 것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좋은 용어는 좀 남겨놓고 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어. 그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4번 때문에. 자, 4번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1대1 대응은 뭘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걸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줘. 자, 이름부터 할까? 자, 1대1 대응을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은 전단사 함수라고 불렀어. 뭐겠어? 전사면서 동시에 단사 함수를 전단사 함수라고 얘기를 해줘. 그러겠지? 그거를 1대1 대응이라고 만들어놨어.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대1 대응 들어보면은 뭔지 잘 몰라. 근데 전단사 함수 하면은 직관적이잖아. 그치? 직관적이잖아. 좀 그래. 이름 만들어 놓은 게. 게다가 대응이라는 용어로 써가지고 함수 아니어 보여. 그치? 함수인데. 되게 중요한 함수인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함수인데. 그치? 1대1 대응. 자, 그래서 1대1 대응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1대1 함수의 조건.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라는 조건과 두 번째, y가 fx다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자, 그래서 x1, 2, 3, 4에서 y 5, 6, 7, 8로 갔을 때 한 발씩만 맞아야 되고 y 값도 다 맞아야 돼. 그러니까 x라는 집합의 원소랑 y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다르면 돼, 안 돼? 개수가 다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개수가 완전히 똑같아야 돼. 그래야 1대1 함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한 발씩만 맞춰주고 다 맞아줄게 만들 수 있어. 알겠어? 이게 1대1 함수의 존재 이유야. 1대1 함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유야, 이게. 그치? 어떤 내가 모르는 두 집합 사이에 1대1 함수를 내가 만들어줄 수 있잖아. 그럼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 맞아? 그치? 1대1 대응 함수를 만들어줄 수 있어? 1대1 대응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두 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같아. 똑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어.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걸 가지고 뭘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은 자연수의 개수랑 정수의 개수가 같아. 짝수의 개수랑 자연수의 개수가 같아. 왜?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거든. 오케이? 1, 2, 3, 4, 5, 6이라는 집합에서 2, 4, 6, 8, 10, 10이라는 집합으로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거든. 그치? 전부 다 대응이 되게, 한 발씩만 대응이 되게, 대응 안 되는 건 하나도 없게 만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자연수의 개수랑 짝수의 개수는 개수가 같아. 오케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야. 1대1 대응은. 그치?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야. 1대1 대응이라는 함수의 존재 이유야. 알겠지? 두 집합의 개수가 같게 만들어주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1대1 대응은 대응 관계로 이렇게 표현되고 두 개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 원소의 개수가 같다. 알겠지? 자, 그리고 그래프로 그려주면은 이 녀석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은 1, 1까지 이런 직사각형, 정사각형 모양의 영역 안에서 1대1 대응을 그려주려면은 이 특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특징도 가지고 있어야 돼.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려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어? 요렇게 그려져야 돼. 어때? 항상 증가 혹은 항상 감소하는 상태에서 y값이 다 맞아야 돼. 그러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 대각선에 끝점을 지나야 됩니다. 무조건. 대각선의 양 끝점을 무조건 지나야 돼. 대각선의 끝점을 지나지 않고는 1대1 대응 절대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 맞아요. 되게 중요해. 엄청나게 중요해. 자, 1대1 대응의 개수. 자, 1대1 대응의 개수는 1대1 함수의 개수 찾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주면 돼. 알겠지?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주면 돼. 1이 화살표 나갈 수 있는 데가 4군데, 2가 나갈 수 있는 데가 3군데, 3이 나갈 수 있는 데가 2군데, 4가 나갈 수 있는 데가 1군데.
그래가지고 4p 4하고 써줄 건데 특별하게 4부터 시작해서 1까지 싹 다 곱해주는 거를 우리는 4 이렇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느낌표야 느낌표. 그래놓고 읽어줄 때는 4 팩토리얼 하고 읽어줄 거야. 알지? 이제 더 이상 느낌표가 아니야 얘는. 팩토리얼이야. 오케이? 문과와 이과의 차이야 이제. 문과는 느낌표, 이과는 팩토리얼. 알지? 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 요 숫자부터 시작해서 1까지 빠지지 않고 싹 다 곱해주는 거라고. 알지? 오케이. 다섯 번째.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도 굉장히 중요한 함수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함수야. 그치?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함수야. 자, 항등함수는 식으로는 어떻게 써지는 게 항등함수냐? f의 x가 x하고 나오는 게 항등함수야. 그치? 그래서 항등함수는 다른 함수랑 다르게 무조건 x라는 집합에서 x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입니다. 다른 집합으로 가지 않을 거야.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야. 알지? 자기 자신으로 가는 함수야. 항등함수는. 자, 그래서 1, 2, 3, 4에서 1, 2, 3, 4로 가는데 어디로 대응될 거냐면은 1 대입하면 1 나오잖아. 2 대입해도 2 나오고 3 대입해도 3 나오고 4 대입해도 4 나와. 대입한 숫자랑 튀어나오는 숫자랑 같은 거를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자기 자신에 대응되는 거를 항등함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등함수는 특별하게 i라는 기호로 많이 나타내. 아이덴티티 펑션 해가지고. 맞을걸? i로 많이 나타내. 알겠지? i로 많이 나타내고. 자, 항등함수는 어떻게 그려지냐? 항등함수도 근데 보니까 x값에 대해서 y값이 하나씩만 대응돼 있고 y값도 한 발씩만 맞아 죽어 있고 다 맞아 죽었잖아. 전사함수, 전단사함수 1대1 대응의 일종이 돼. 이 녀석도. 그치? 1대1 대응의 일종이 돼. 그러니까 어디를 지나? 대각선의 양 끝점을 지나. 그러면서 이렇게 됩니다. 무슨 그래프야? y는 x 그래프야. 그치? y는 x 그래프야. 항등함수는 y는 x 그래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치? 다른 거 나왔나? 안 나와. 항등함수는 y는 x로 유일해. 그치? y는 x 유일해. 알겠어? 자, 항등함수의 개수. 항등함수는 몇 개 나올 거라고? 몇 개? 한 개. 왜 유일하다 했잖아. y는 x로. 그래서 한 개야. 항등함수는 무조건 한 개입니다. 그치?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상수함수. 자, 상수함수는 뭘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하냐? f에다가 뭔가를 대입해서 계속 일정한 숫자가 나오는 거를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해줘. 그치? 자, 그래서 x에서 y로 가는데 1, 2, 3에서 4, 5, 6, 7로 갈 거야. 8까지 할까? 8로 갈 거야. 자, 그랬을 때 모든 x값이 하나의 값으로 대응되고 있을 때를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알겠어? 자, 그럼 상수함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질 거냐? x축이랑 평행한 직선이 나와. 그치? x축이랑 평행한 것도 함수야. 그치? 특히나 y값이 x에다가 뭘 대입하든 y값이 똑같은 값 나오잖아. 그러니까 상수함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치? 상수함수의 개수. 자, 상수함수는 2, 1, 2, 3이라는 값이 전부 다 똑같은 값으로 대응되면 돼. 그치? 그러니까 요 값이 4에 대응될 수도 있고 5에 대응될 수도 있고 6, 7, 8에 대응될 수 있겠네. 그러니까 상수함수가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 5가지. y의 원소의 개수랑 똑같은 거야. 그치? 4, 5, 6, 7, 8. 5가지.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돼. 자, 특히나 중요한 게 1대1 함수식 알고 있어야 돼.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한다라는 특징도 알고 있어야 돼. 그래프상으로. 그치?
1대1 대응은 두 개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같게 만들어주는 함수야.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중요해. 그래서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녀석이고 대각선의 양 끝점을 지난다까지는 알고 계셔야 돼. 그치? 자, 정리해놓기 전에 우리 책에도 별표 쳐놓고 가자. 자, 231페이지. 중간쯤에 쌤 정리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으세요. (1대1) 함수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요 식이 중요하다고. 그치?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식에다가 이 줄 쳐놓고 가시고 여기다가 두 번째 줄에 밑줄 쳐놓고 가시고 자, 그 뒷페이지 1대1 대응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232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쌤 보충. 좀 전에 했던 얘기들이야. 1대1 대응의 그래프 어떻게 그려주는지. 어떻게 그려준다고? X축의 평행선 그어서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대응이 될 거라고. 1대1 함수가 될 거라고. 그치? 거기다가 별표 하나. 그 밑에 있는 쌤 특강에다가 함수의 개수 찾는 거 아까 했었어. 함수의 개수. 그치? 찾는 방법 다 정리했으니까 이따 정리해 보시면서 해보시고 쌤 특강에다가는 별표 3개를 쳐놓으세요. 자, 233페이지 중간쯤에 쌤 정리. 에다가 별표를 5개 쳐놓고 항등함수. 거기다가 살짝 적어놓자. 혹시 모르니까 우리 요거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i의 x 적어놓고 기호. 또 y는 x 또 적어놓으세요. 항등함수는 y는 x 위래. 마지막으로 그 뒷페이지에 상수함수에다가 별표를 하나를 쳐놓고 갑시다. 3개 쳐놓자. 3개 상수함수. 자, 이제 시간 줄 테니까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6번까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충 A4지 가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든 편한 대로 하시면 돼. 자기가 편하게 보기 편하게.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정리해 보세요. 자, 필수예제 쑥쑥쑥 풀어보면서 밑에 있는 거 한번 해결해 보자. 자, 필수예제 7번 보니까 다음 함수 그래프 중에서 이 녀석을 고르시오. 자, 정역도 실수 전체고 시역도 실수 전체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기역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니은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디귿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리을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미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 비읍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차근차근 보면은 1대1 함수인 걸 찾아라 라고 얘기했어.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별할 거라고. 그래프 X축이랑 평행한 선 그려가지고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찾을 거라고. 그제? 자, 그럼 기억 돼? 안 되네. 그제? 니은 돼? 되네. 그래서 니은. 오케이? 디귿 돼? 디귿도 되네. 전부 다 한 점에서 만나잖아. 디귿. 리을 돼? 안 되네. 그제? 무수히만 점에서 만나버리잖아. 미음 돼? 안 되네. 2점에서 만나잖아. 비읍 돼? 비읍 되네.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2번 1대1 대응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1대1 함수 중에서만 골라주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럼 공역도 실수 전체라고 했으니까 치역도 실수 전체 나오는 걸 찾아주면 돼. 뭐 찾아주면 돼? 니은, 디귿, 비읍 중에서 디귿은 실수 전체가 치역이 안 되네. 0보다 작은 쪽에서만 그래프가 그려졌잖아. 맞아? 자, 그러니까 니은이랑 비읍만 1대1 대응이 되겠다. 이해돼요? 근데 사실은 방금 한 것처럼 요 녀석은 1대1 함수라고 1대1 함수라고는 하는데 1대1 대응이라고는 안 하는 거잖아.
그치? 공역이랑 치역이랑 다르니까. 맞아. 그런데 실제로는 정역을 실수 전체로 보고 공역을 y가 0보다 크다라고만 생각하면 얘는 1대1 대응 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공역이 저렇게 특별하게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얘는 1대1 대응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역이 특별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얘를 보고 1대1 대응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은 없어. 그치? 공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주어진 그래프 상에서 얘를 1대1 대응이 되게끔 맞춰줘도 상관없는 거거든. 정역을 변화시키면 큰일 나. 정역을 변화시키면 완전히 다른 형태의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버려. 맞아. 예를 들어서 내가 정역을 실수 전체가 아니고 x가 0부터 1까지야 이렇게 변화시켜버리면 다른 데 그래프는 다 지워지고 여기만 그려져 버리는 거거든. 그치? 그래가지고 정역을 제한시키면 큰일 나. 그런데 공역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제한해도 상관없는 거야. 그치? 네. 필요에 따라서 공역을 특별하게 제한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치? 물론 y가 1보다 크다가 공역이야 라고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건 안 돼. 그치? 그래프는 일단 그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특별한 조건이 만족하게끔 공역을 제한시켜면은 이 녀석을 1대1 대응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치? 참고적으로 그냥 알고 계셔. 오케이? 자, 그래서 디귿은 이 문제에서는 공역이 실수 전체로 돼 있으니까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치? 1대1 대응이라고 해도 공역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1대1 대응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겠다. 그치? 3번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라고? y는 x가 항등함수라고. y는 x 그래프 어딨어? 여기 있잖아. 1,1 지나는 직선. 그래서 니은 4번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라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상수함수라고. 그래서 리을. 그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필수예제 8번 보자. 그래서 우리 도형의 방정식 배울 때 직선도 직선의 함수라고 안 하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 이유가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선 그어버리면 얘는 함수는 안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한 거야. 직선의 함수가 아니고. 아무튼 그 뒷페이지 8번으로 갑시다. 예제 8번에다가 별표를 5개를 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 x 범위가 x가 a부터 2까지 나와 있고 y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3까지 하고 나와 있어. x에서 y로의 함수를 2x 더하기 b라고 했을 때 얘가 1대1 대응이더래. 그럴 때 두 상수 a, b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럼 정의역과 공역이 특정한 범위로 제한이 됐네. 그치? 특정한 범위로 제한이 됐네. 밑에서는 식으로만 풀었는데 우리는 식으로 풀지는 않을 겁니다. 그치? 그래서 지금 이따가 저기 문제 풀면서 정리해놔. 어떻게 푸는지. 자, 어떻게 할 거냐면 그림 그릴 거야.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래? a부터 2까지래. a 어디 찍겠는데 몰라. 그냥 아무렇게나 그려. 그치? 자, 그래서 a 대충 여기 찍어주고 2 대충 여기 찍어줄 거야. 자, y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5부터 3까지래. 그래서 y값 마이너스 5 찍어주고 3 찍어줄 거야. 그래 놓으면은 x의 범위랑 y의 범위를 이용해서 제한된 범위를 표현해보면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범위가 나올 거야. 그치? x는 요 사이에 있어야 되고 y는 요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 범위 안에서 이 fx가 1대1 대응으로 그려져야 된다고. 그러면 그래프가 어디를 지나야 된댔어? 아까 적은 거에서 그래프 어디를 지나야 된다고? 대각선의 양 끝점을 지나야 된다고. 맞아. 오케이. 게다가 이 녀석은 뭐니까? 증가함수니까 기울기가 양수라서 증가함수로 이렇게 진하게 그려져야 된다고. 맞아. 그래서 결국 이 그래프는 몇 코마 몇을 지나야 돼? 요 점인 a, 마이너스 5랑 요 점인 2, 3을 지나야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글쎄. 자, 그래서 x에다가 a를 대입한 f의 a가 마이너스 5, 즉 2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5야 식 하나 나왔고 x에다가 2를 대입한 f의 2가
어디 갔어? 3. 그러니까 4 더하기 b가 3하고 식 하나 나왔네. 그래서 b값 구했으니까 a값 구할 수 있겠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풀 거야. 그림 그리는 거 어렵지 않잖아. 그지? 자, 필수예제 9번도 별표 5개 쳐놓으라고 얘기했나? 자, 필수예제 9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문제야. 자, fx라는 함수를 줘줬는데 뭐라고 줘줬냐면은 ax 더하기 절대값 x-1 더하기 2 하고 줘줬어. 얘가 1대1 대응이랍니다. 자, 그래놓고 함수를 쓱 보니까 절대값이 있네.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면은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함수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꺾여서 그릴 수밖에 없다고. 꺾여서 그려줄 수밖에 없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가 꺾여서 그려졌을 때 이렇게 꺾여 있으면 1대1 대응 돼? 1대1 대응 안 돼. 얘는 왜? x축의 평행한 선거 보면 두 점에서 만나버리거든. 1대1 대응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꺾이긴 꺾이더라도 어떻게 꺾여야 돼? 이렇게 꺾여야 돼. 그래야 모든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 그치? 혹은 이렇게 꺾여야 돼. 항상 한 점에서 만나게. 맞아? 그러니까 뭘 만족해야 돼? 항상 증가하거나 항상 감소하고 있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x는 1에서 지금 꺾이는 상태인데 2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여기서 증가하고 있었으면 여기서 증가하고 있을 거고 여기서 감소하고 있었으면 여기서 감소하고 있어야 된다고. 맞아. 그거를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여기서의 기울기랑 여기서의 기울기랑 기울기가 양수면 얘도 양수여야 돼. 여기서 기울기랑 여기서 기울기도 얘가 음수였으면 얘가 음수여야 돼. 식으로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기울기의 부호가 같네. 그러니까 곱해서 양수다 표현하면 되겠다고. 알겠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 녀석의 식을 x가 1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써줄 거야. 그치? 자, 그럼 x가 1보다 클 때는 fx가 ax 더하기 x-1 더하기 2하고 절대값이 그냥 없어질 거고 정리해주면은 a 더하기 1에 x 더하기 1하고 나와.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는 fx가 ax 마이너스 x 더하기 1 더하기 2하고 x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a 마이너스 1 x 더하기 3하고 나와. 그치? 그 상태에서 이 녀석 x 앞에 있는 애들의 부호가 같아야 된다고. 걔를 어떻게 표현해줘? 두 개를 곱하면 0보다 클 거야 표현해주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치? 자, 2차 부등식 푸는 거네. 그러니까 뭐야?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a가 1보다 크다 하고 표현이 될 거야. 알겠어? 중요한 문제 두 문제 했네. 자, 뒷페이지로 넘어갑시다. 10번, 11번. 자, 예제 10번. 글로 되게 장황하게 나와 있는데 쉬워. 자, f랑 g에 대해서 f는 어떤 함수고? 항등 함수고 g는 어떤 함수래? gx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함수래. 뭔 소리야? 상수 함수란 얘기지. 그치? fx는 항등 함수를 했으니까 얘는 무슨 얘기야? fx가 x라는 얘기네. 맞지? 오케이.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는 f의 5 더하기 g의 마이너스 3을 계산해라 라고 했어. f의 5가 뭐라고? x에다가 5 대입하면 y값도 5 나올 거라고. 그게 항등함수니까 5. 자, g의 마이너스 3은 뭐라고? g란 녀석은 뭘 대입하든 항상 y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녀석일 거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대입해도 y값은 마이너스 2일 거라 이거야. 쉽지? 자, 2번. 자연수에서 자연수로 가는 함수 f는 상수 함수래. 자, 그 상태에서 f의 99가 3하고 나왔대. f가 상수함수야. 상수함수는 뭐야? 뭘 대입하든 y값이 똑같은 값 나오는 게 상수함수잖아. 99 대입해서 3 나왔다라고 그랬는데 얘가 99일 필요도 없겠네. 상수함수니까. 즉 f의 x가 뭐가 나오는 녀석이라고? 3이 나오는 녀석일 거라고. 맞지? 상수함수니까. 자, 이제 문제에서는 뭘 구하래? f의 1도 더하고 f의 3도 더하고 쭉 해서 f의 99까지 더합니다. 다 계산하는 거야? 아니야. 전부 다 몇 나오는 애들이야? 3 나오는 애들이잖아. 그치? 상수함수니까.
즉 3이 몇 개 곱해져 있어? 몇 개 더해져 있어? 50개 더해져 있네. 150. 됩니까? 홀수의 개수니까 50개. 자, 예제 11번으로 갑시다. 예제 11번에서 보면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어떤 조건을 만족할 거냐면은 가조건에서는 f의 5가 8이다 나왔고 나조건에서는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x1보다 x2가 더 크면은 fx1보다 fx2가 더 크다라고 나와 있다. 자, 나조건에다가 밑줄 쳐놓고 이 조건에다가 밑줄 쳐놓고 여기다가 뭐라고 써놓을 거냐면은 증가함수라고 써놓을 겁니다. 됐어? 증가함수라고 써놓을 거야. 참고로 감소함수는 x1보다 x2가 더 크면은 f의 x1이 더 커지는 게 감소함수야. 됐어?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x1이 여기 있고 x2가 여기 있다는 얘기야. x2가 더 크댔으니까. 맞지? 자, 그래서 증가함수면 x1을 대입한 함수값 fx1보다 x2를 대입한 함수값 fx2가 더 크다는 얘기라서 요 점과 요 점을 지나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증가함수라는 얘기고. 그치? 얘는 반대로 x1보다 x2가 더 큰데 x1을 대입한 함수값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형태 그래프가 그려준다는 얘기야. 감소함수. 자, 이런 거 식 하나하나 이제 문제 풀 때마다 계속 나올 겁니다. 그치? 이런 게 한 번에 정리되어 있는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없어. 그치? 그래서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 그치? 그렇다고 이런 식을 한 번에 정리를 싹 해놓잖아? 어려워져. 오케이? 어려워져. 이 얘기만 하다 보면은 막 핑핑 돌아. 헷갈리고. 그치? 그래서 나올 때마다 익히는 수밖에 없어. 얘는. 알겠지? 나올 때마다 얘기해 줄 테니까 알고 계시고. 어떤 모양이랑 비슷해? 우리 아까 했던 1대1 함수 모양이랑 비슷해. 1대1 함수는 뭐였지?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가 다르다. 그게 1대1 함수. 부등으로 되어 있으면은 증가함수. 그치? 증가함수. 자, 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1, 2, 1, 3, 5, 7, 9에서 2, 4, 6, 8, 10, 12, 14로 가는 함수의 개수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럼 개수 한번 찾아보자. 가조건에서 보니까 5는 반드시 어디로 갈 거래? 8로 갈 거래. 그치? 그리고 나조건을 보니까 뭐야? 더 큰 게 큰 거에 대응될 거라고. 더 작은 숫자는 더 작은 숫자에 대응될 거라고. 그러니까 5가 8로 갔으니까 1, 3은 어디 대응돼야 돼? 8보다 큰 쪽에 대응되면 돼, 안 돼? 안 될 거야. 그치? 안 될 거야. 그래서 1, 3은 2, 4, 6에 가서 대응이 돼야 돼. 그치? 5보다 큰 숫자인 7, 9는 어디 대응돼야 돼? 8보다 큰 숫자 가서 대응돼야 돼. 맞습니까? 그치? 자, 그래서 1, 3이 여기 대응되는데 여기 대응될 때도 6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대응이 돼야 돼. 그치? 자, 그래서 첫 번째 1과 3이 2, 4, 6에 대응되는 경우 한번 생각해보자. 첫 번째 1과 3 중에서 1이 2에 대응되는 경우는 3이 대응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두 가지. 맞아. 3이 4에 대응될 수도 있고 3이 6에 대응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두 번째 1이 4에 대응되는 경우는 3은 6에 대응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3이 대응될 수 있는 거는 한 가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1이 3에 대응되고 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몇 가지 나와? 세 가지 나오네. 여기 두 가지, 여기 한 가지 해서. 그치?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7과 9가 10, 12, 14에 대응될 거야. 그러면은 7이 10에 대응되는 경우. 그럼 9는 10이나 14
어디 대응되든 상관없네. 그지? 그래서 두 가지. 함수 치워. 적어놨겠지 뭐. 두 번째. 7이 12에 대응되는 경우는 9는 14에 되는 경우밖에 없겠네. 그래서 한 가지. 맞지? 그래서 총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나와? 세 가지 나온다. 맞아. 그래서 얘가 여기 대응되는 경우가 세 가지. 얘가 여기 대응되는 경우가 세 가지. 하고 나왔으니까 총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가지? 3 곱하기 3가지. 9가지야. 여기서 세 가지 따로에 대해서 각각 여기서 세 가지 따로가 나오는 거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아까 뭐 정리해 두랬지? 아, 그림 가지고 푸는 거 정리해 두셔. 이 녀석은. 알겠지? 자, 여기까지 밑에 있는 거 좀 풀어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합시다.